하자. 보세요. 9번부터 할게. 왜냐면 9번에 있는 그 부교재 원본 문제를 제가 수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문제가 AN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안 써 있어요. 9번에. 그죠? 그렇지만 AN과 SN이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N 대신에 N-1을 집어넣어서 AN-1, SN-1 이렇게 N 대신에 N 빼기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N 대신에 N 빼기 1만 들어간 거니까 나머지 상수들은 그대로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서 이 두 식을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은 자,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AN-AN-1 그 다음에 SN에서 얘를 뺄 거니까 SN-SN-1 그리고 1에서 1 뺐으니까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근데 n번까지 합해서 그 전까지 합을 뺀 거니까 얘가 당연히 AN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 남아있는 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나오는 것이 이제 2AN은 AN-1이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항은 다음 항의 2배랑 같다 이런 뜻이고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AN 플러스 1은 AN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 게 얘가 n번째 항이면 그 다음 번째 항이 n 더하기 1번째 항이잖아. 근데 저기 써 있는 식은 AN 그리고 여기가 AN-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얘가 전항이고 이게 다음 번째 항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 식을 나누기 2를 해버리면은 AN, n번째 항은 AN-1 전항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거다라는 똑같은 얘기고 결국 이게 얘가 곱해져야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니까 얘가 공비인 거예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결국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거니까 첫 번째 항만 알면은 이제 합공식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주어진 식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A1이고 얘가 S1이고 그걸 더한 게 1이잖아. 그지? 근데 S1은 A1과 같으니까 A1이 2개 있는 게 1이라서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 거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분홍색에 의해서 첫 번째 항도 2분의 1이고 하얀색에 의해서 공비도 2분의 1이니까 결국에 나오는 AN의 일반항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근데 얘가 어차피 2분의 1의 1승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2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SU 구하고 AU 구할 수 있다. 됐어? 계산하시면 64분 63인가 뭐 그렇게 나올 거고 뒤에 할 게 많아서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10번 오세요. 10번도 일반적인 학교 시험에선 저렇게까지는 못 내. 저건 개차수열이니까. 근데 너네 학교에서 개차수열 낸다며, 그지? 자, 다음 번째 항을 가기 위해서는 전 항에다가 얼마를 더 더할 건데 이 더하는 것이 상수로 일정할 때는 등차수열이었어. 근데 이 더하는 게 지금처럼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개차수열이라고 한다고. 요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써있는 이 주황색의 말뜻을 어쨌거나 n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내가 fn이라고 해볼게. n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 두 번째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A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F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F2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 번만 더 씁시다.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F3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쓰다가 이제 마지막에 99를 집어넣으면 A 100번째 항은 A 99번째 항에다가 F 99를 더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 쓴 모든 것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어차피 는 기준으로 양쪽에 A2, A2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다 소거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3도 소거시키고 4도 소거시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A 100번째밖에 안 남고 이게 A1 더하기 뒤에 남아있는 게 이제 F1부터 F99까지 합이 남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A1은 문제에서 처음부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 쓰면 되는 거고 이 마지막에 분홍색에 써 있는 거는 결국에 요렇게 생겨 있는 거를 1부터 99까지 합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거를 1부터 99까지 합하는 거면 이제 시그마로 생각해봐. 시그마 n이 1부터 99까지 들어갈 때 이제 요식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분모 안에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부분 분수 형태로 두 개를 갖다가 뜯어갖고 빼는 형태로 쓰라 그랬어. 맞나요? 그리고 생각할 거는 얘가 무조건 얘랑 똑같은지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통분해서 과연 이 식과 이 식이 같은지 비교하라고.
지금은 얘를 통분했을 때 어차피 그 분자가 1 나올 거니까 얘랑 같은 게 맞죠? 자, 따라서 이 보라색 식에다가 1부터 99까지를 다 집어넣으면 결국에 1 마이너스 100분의 1만 남는다. 됐니? 그래서 얘가 이제 100분의 99가 될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100분의 99니까 전체적인 정답은 100분의 199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 정도는 이제 문제 센 애도 많은 거니까 넘어갑시다. 11번 오세요. 13번부터가 시작이잖아, 그지? 자, 11번. 내가 나눠준 해설지는 일부러 서술형처럼 멋있게 쓰라고 이제 시그마를 활용해서 썼는데, 너네가 그냥 객관식으로 답을 낼 때는 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면 그냥 5의 배수만 다 지우면 되지. 그러니까 자연수를 1부터 100까지 다 쓴 다음에 5의 배수만 다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게 1, 2, 3, 4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는 죽은 다음에 6, 7, 8, 9 있고, 그 다음에 10은 죽은 다음에 11, 12, 13, 14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써있는 숫자를 25개를 쓰고 다 더하래매.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쭉 썼을 때 얘가 5만큼 커지고 5만큼 커지고 5만큼 커져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5만큼 커져야 나오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들을 이 한 줄 한 줄 한 줄을 더해보시면 요렇게 4개만 더하면 10, 그리고 요렇게 4개만 더하면 30, 요렇게 4개만 더하면 50, 이런 식으로 각 한 줄 한 줄 한 줄의 합이 20 등차수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근데 25개를 쓸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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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보면은 뭔가 마지막에 써있는 숫자들이 총 6줄이 써있어야 24개잖아. 맞지? 그럼 여기까지가 24개라고 치고 마지막 숫자 1개만 더 따져주시면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6줄을 쓴다 했을 때 그냥 이건 그냥 써라. 어차피 20씩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70, 90, 1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가 24개 합이고. 그치?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 올 25번째 숫자만 구하면 되는 건데, 생각해봐. 여기서 5씩 커지는 게 5 커지고 5 커지고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게 6줄이니까 5칸을 가야 나오는 여기 숫자는 5를 5번 더한 거니까 25를 더해서 얘가 26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6줄이니까 5번 더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5를 한 번 더 더하셔야 31이 나오는 거지. 얘가 25번째 숫자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10, 30, 50, 70, 90, 110을 다 더한 이후에 여기다가 31까지를 더 더한다. 이해했어?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잠깐 번외로 12번 보시면 이렇게 어떤 등식에 사인 A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코사인 A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얘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2R분의 A로 바꾸고, 요 당시에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12번은 내가 패스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죄다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꾸면 양변에 2R 들어있는 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A, B, C에 대한 인수분해 식으로 바뀌면서 고일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자, 13번 봅시다. 해도 돼. 자, 13번. AN이 등차례, 그리고 또 이렇게 절대값 들어있어. 그럼 당연히 경우의 수를 나눠야죠. 그럼 만약에 초록색으로 A 12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해보자. 그럼 그때는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그냥 플러스 A 12번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14번하고 똑같은 건데, 그럼 생각해봐. 등차 수열 기준으로 12번째, 13번째, 14번째가 있어. 근데 요 놈의 숫자랑 요 놈의 숫자랑 똑같아. 그럼 여기다가 공차를 2번 더해도 바뀌는 게 없단 얘기잖아. 그럼 그래 버리면 이때는 공차 D가 0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공차 D가 0이니까 2D를 더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만약에 공차가 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얘네가 다 똑같은 숫자 아니야? D를 더해도 안 바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숫자만 AAA만 써 있는 건데, 이게 n번째까지 합한 게 225면서 더 합한 게 225일 수는 없잖아. 이거는 이미
이 자체로 얘가 모순인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요 그 12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런 식으로 패스합니다. 됐죠? 자, 따라서 12번째 항은 이제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럼 12번째 항이 음수일 거니까 가식을 바꾸시면은 마이너스 A 12번 하고 나올 거고 그게 14번째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12번째 항을 좌변,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12번째와 14번째의 합이 0이라는 거잖아. 근데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12번째와 14번째의 합은 가운데 있는 13번째 거의 2배랑 같죠? 그래서 이래버리면 2 곱하기 A 13번이 0인 거니까 결국에 이 숫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현재까지 확실한 거 13번째 항은 0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서 문제가 n번째까지 합한 거랑 2n번째까지 합한 거를 더해갖고 225라 그랬다. 그지? 그지? 자, 그럼 생각해봐. 12번째 항은 음수인데 12번째 항은 음수인데 A 14번의 항은 양수일 거 아니야. 생각해봐. 12번째 항은 음수야. 지금 우리가 그게 이렇게 경우에서 나누고 있는 거잖아. 근데 13번째 항이 지금 0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자동으로 14번째 항은 양수일 거고. 그지? 그럼 이 순간 이미 공차 D가 양수죠. 갈수록 항이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공차 D가 양수인데 12번째 항이 음수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첫 번째 항은 음수라는 거 아닌가? 음수에서 몇 번 커졌지만 아직까지는 음수인 거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0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표현에서 m값이 13보다 작다 그랬어. 그렇지 않아? 그럼 13보다 작은 m값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S1도 되고 S8도 되고 뭐 그럴 건데 크다 그랬어? 크다 그랬어? 그럼 얘는 당연히 20 얼마보다 크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저 절대값식 두 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봐. 내가 S에다가 절대값 들어있으면 무조건 함수식으로 푼다 그랬지. 근데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첫 번째 항은 음수고 그리고 공차 D가 양수라는 것까지가 결론이야. 그러면 공차 D가 양수니까 일단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식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생겨서 첫 번째 항 음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집어넣으면 음수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자, 이렇게 써있는 이 SN의 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입혀버리면은 이렇게 접혀가지고 식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보라색 식에다가 m 넣은 것도 그리고 2m을 넣은 것도 다 225가 돼야 돼. 그러면은 225라는 숫자가 요렇게 잡힐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225가 이 최대값보다 낮게 요런 식으로 형성돼 있으면은 결국에 얘가 들어가도 225, 얘가 들어가도 225, 얘가 들어가도 225라고 말할 수 있잖아. 얘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여기. 이해했어? 근데 m값이 1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2m인 거고 여기가 m일 수밖에 없다. 그치? m이 13보다 큰데 여기 있는 건 너무 가깝잖아. 그렇지 않아? 직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결국에 여기까지를 분석했으면 원래 있던 SM은 음수야. 그거를 접어가지고 올린 보라색이 225인 거지. 그래서 S에다가 M 집어넣은 거는 마이너스 225. 됐어요? 됐어요? 문제가 이게 맞아? 225 맞지? 그 다음에 S에다가 2M 집어넣은 게 플러스 225 이렇게 써있는 거지. 됐어? 자, 요 계산 여기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SN의 식은 A 곱하기 N제곱 더하기 BN. 이때 들어가는 A 값은 공차의 절반 2분의 D.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M 넣고 2M 넣고 한다. 그러면 M을 집어넣으면 A 곱하기 M제곱 더하기 B 곱하기 M. 그렇게 써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225인 거고 그 다음에 2m을 집어넣으면은 얼마니? 4 곱하기 a의 m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m 이렇게 써있는 게 플러스 225인 거죠.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a의 13번째 항이 0이라 그랬으니까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a 13번째 항이 0이면 S13에서 S12를 뺀 것도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요식을 활용하는 순간 우리는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A와 B의 관계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요 두 개를 더합니다. 됐어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자, 5AM제곱 더하기 3 곱하기 BM 그렇게 써있는 게 지금 는 0인 거 맞지? 했어? 계산이 뭐 이쁘진 않죠. 자, 요렇게 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3번째 항, 12번째 항을 빼서 0인 거니까 여기다가 13, 13 넣은 거랑 여기다가 12, 12 넣은 거랑 갖다 빼야 돼. 이해돼? 알아들었어요? 근데 자, 지금 요렇게 설명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진 않아. 그냥 13을 넣고 12를 넣고 뺐을 때 13번이 0인 거니까. 근데 한번 여기를 봐봐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갖다 그렸어.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게. 근데 A 13번째 합이 0이라는 거는 S12를 구한 거랑 S13을 구한 거랑 같다는 얘기지. 왜냐면 12번째까지 합한 거랑 한 칸을 더해서 얘를 더한 거랑 변화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애초에 이 말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12번째랑 13번째랑 같은 거니까 이 가운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12가 한 여기쯤 달려있는 거고 13이 한 여기쯤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12가 들어간 거랑 13이 들어간 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여기 들어있는 이 대칭축이 얘하고 얘하고의 평균값이니까 2분의 25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 논리가 어려우면 그냥 분홍색 계산 무식하게 해도 돼. 알겠지?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나 이거 하기 너무 싫어. 그래 난 좀 더 이해해볼래 라고 하실 거면은 13번째 항이 0이면 12번째까지 더한 거랑 13번째까지 더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12와 13이 갖는 함수값이 똑같이 찍힌다. 그러니까 대칭축은 12와 13의 평균값이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25다. 됐어? 그럼 여기가 2분의 25가 될 거면 요 SN식에서 사실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얘가 그냥 2분의 2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상 계산해보시면 이 날린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해주면 처음부터 B값은 마이너스 25A랑 같았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함수 논리를 전혀 안 따지고 그냥 분홍색으로 풀어서 열심히 계산해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더 빠를 거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나?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B와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5A를 집어넣는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금방 돼요. 자, M 넣었으니까 플러스 BM이었죠. 여기다가 M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5AM. 그럼 그게 위에랑 아래를 다 바꿔야지. A M제곱. 자, 그래서 이거 헷갈려. 다시 쓰자. 마이너스 25AN. 맞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M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5AM. 얘가 마이너스 225. 그 다음에 2M 집어넣어. 4AM제곱 플러스 2M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50AM. 그게 플러스 225. 됐어요? 그럼 그 두 개 더해보시면 5 곱하기 AM제곱 마이너스 75AM은 더했으니까 여기 능력 나올 거고,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5와 A와 M을 공통인수로 가지니까 M 한 개 남고 여기 숫자 15가 남을 거라서 M 값이 는 15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이해했는가? 자, 그래서 현재 결론 요거를 풀어냈을 때 나오는 M 값은 15야. 그럼 마지막 M 값 알았으니까 이 M 값을 어디? 뭐 요런 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렇게 튀어나온 A는 공차의 절반이니까 그거 계산하면 공차도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집어넣고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쓰자. A 곱하기 M 제곱이니까 15 곱하기 15야. 여기다가 15, 15 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곱하기 15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25인데, 그지? 야, 225가 15의 제곱인 거 정도는 알고 있니? 그럼 요거를 15 곱하기 15라고 슬쩍 바꿔도 될까,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곱하기를 막 할 게 없잖아. 그냥 15를 죽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15A, 25A니까 마이너스 10A 남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5니까 계산하면 이제 A가 2분의 3인 거죠.
그리고 그게 공차의 절반인 거니까 이제부터는 공차 D가 3인 거지.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13번째 항이 0이면서 공차가 3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11칸을 더 가면 24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A 13번 더하기 11D랑 같을 거기 때문에 0 더하기 33이니까 답은 33이다. 됐어? 여기 지워야 되니까 정리하세요. 저 문제는 너네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오래 하느라고. 근데 좀 익숙해지면 사실 요거를 몸에 체화하시면은 대칭축이 금방 나올 거라서 사실 이게 바로 나올 거고, 그럼 처음부터 식이 이렇게 잡힐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M하고 EM 넣고 연립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아. 연습하세요. 알겠죠? 편할 때로 하세요. 근데 거기 보내준 나눠준 거에 다 똑같이 써 있을 텐데 거의 비슷하게. 아닌가? 지워요. 자, 14번 보세요. 내가 이제 이거를 겁내 빠르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수월하게 하는 거 알려줄게. 저번 시간에 수업했잖아.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더한 게 40이다. 그때 첫 번째 항 될 수 있는 거 다 구해라. 그때 말을 되게 오래 했지. 왜냐면 완전 정석으로 한번 이해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엄청 빠른 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그렇게 막 답도 없이 노가다를 하는 것보단 더 쉬울 거야. 자, 생각해봐. 지금 위에 써 있는 거의 규칙은 이제 말로 합시다. 전항이 홀수면 1 더할게. 전항이 짝수면 2 나눌게. 그치? 그럼 지금 생각해봐. 구조가 이렇게 전항의 숫자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걔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규칙이 뭘로 바뀌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의 의미를 봐. 이거를 내가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이거의 정방향이야. 정방향. 알아들었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첫 번째 항 가지고 두 번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갖고 세 번째 항 구하고, 그러니까 방향이 이거잖아. 이게 정방향이지. 그러면 역방향이면 반대로 나중에 나온 걸 보고 전항을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숫자를 보세요. 5번째 항을 줄 테니까 두 번째 항 구하래. 그럼 애초에 구조가 이런 거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고, 그지? 아무튼간 다섯 번째는 6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면은 이 점화식의 구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이 점화식의 구조는 전항을 넣어야 다음 항이 나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저 식을 바꿀 거야. 알겠지? 요약하면 문제가 준 상태가 정방향이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역방향이면 이 식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바꾸냐 이거지. 봐봐. 지금 이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 만약에 AN이 홀수면 그때는 다음 항, n 더하기 1번째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1 더한 거다. 맞지? 맞지? 거기 1 더했다고 써있는 거 맞아요? 응, 맞죠? 그러면 야, 이 식을 1 옆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N은 AN 더하기 1에다가 1 뺀 거다. 같은 얘기잖아. 지금 위에 하얀색을 읽을 때 전항에다가 1 더하면 다음이 나오지롱 이거였어? 그럼 반대로 다음 항에다가 1 빼면 전항이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AN이 만약에 짝수라고 해봐? 그러면 그때는 요 식이 될 거니까 얘가 얘랑 같을 거니까 n 더하기 1번째 항이 2분의 1의 AN이래. 즉 전항에다가 나누기 2를 때린대. 그럼 이걸 뒤집어주면 2를 여기 갖다 곱했을 때 AN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2배 한 거다.
다음 항에다가 2배 하면 전항이 튀어나온다. 이거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요 구조를 이렇게 바꾸자고. 이렇게. A n번째 항. n번째 항이 나오려면은 전항,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1을 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항에다가 2배를 한 거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네 멋대로 막 되는 게 아니지. 왜? 언제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AN이 홀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온 결과가 AN이 홀수여야 돼. 그리고 그렇게 튀어나온 결과가 AN이 짝수여야 돼. 됐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야, 다음 항의 숫자가 뭐가 되더라도 2배 하면 당연히 짝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음 항의 숫자가 예를 들어 뭐 5가 나왔다 쳐? 그러면 이 5라는 걸 보고 전항을 추적할 때 얘가 2배를 해서 만들어주면 여기가 10인 거야. 그러면 전항이 10이니까 다음 항이 5다 이런 주장은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말대로면 다음 항에다가 1을 빼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1을 빼서 요 녀석이 4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얘가 4니까 1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면은 4에다가 1 더해서 얘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려면 얘가 4니까 이 규칙이 안 맞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 걸로 가려면 이거는 항상 오케이인데 만약에 위에 걸로 가려면 얘가 홀수가 되어야 하니까 얘가 짝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다음 항이 5라서 홀수니까 위로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래로 가는 것만 돼. 근데 만약에 여기 써있는 숫자가 만약에 8이에요? 그럼 이때는 2배해서 16이라고 해도 16 나누기 2하면 8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 1 빼주면 7인데 7에다가 1 더하니까 8 맞지? 그러면 홀수니까 1 더했다 되는 거고 짝수니까 2 나왔다 맞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2개야. 이 구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신난다고 대충 막 쓰면 안 돼. 그렇게 튀어나온 결과가 얘를 준수하는지 봐야 돼. 알겠지? 근데 그거를 좀 말 쉽게 해버리면은 얘가 홀수니까 다음 번째 항이 짝수였을 때에만 이 규칙이 성립하는 거야. 자, 끝났어요. 자, 5번이 6이라 그랬죠? 맞죠? 해보세요. 다음 항이 짝수네요. 그죠? 얘가 짝수니까 여기다가 1을 빼서 전항에 5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 타당하죠? 그러니까 홀수에다가 1 돼서 6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2배 해갖고 12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홀수죠? 그럼 여기다가 1 빼가지고 얘가 4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배에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짝수죠? 짝수니까 1 빼가지고 세 번째 항이 11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한 거야. 그 다음에 2배 해갖고 얘가 24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 이거 짝수지? 짝수니까 요거 1 빼가지고 9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더하기 1, 10 나올 수 있는 거잖아. 2배에서 20인 건 늘상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11이니까 홀수라서 여기다가 1 빼갖고 얘가 10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가 짝수일 때만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2배밖에 안 돼. 2배밖에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짝수니까 1 빼가지고 23도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배에서 48도 되는 거잖아. 됐어? 문제가 모든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더하면 될 것처럼 생겼는데 마지막에 함정이 문제가 뭐래? A1이 홀수라고 써있죠. 그러면 좀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항이 홀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홀수니까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A2는 홀수에다가 1 더해갖고 얘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A2는 A1에다가 1을 더할 거라고. 근데 이게 홀수니까 A2가 짝수지.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초록색 중에서 A2가 짝수인 얘네들만 된다. 이건 안 된다. 됐어? 정리하세요. 단답형 3번에 있는 17번 있잖아. 홀수면 1 빼고 짝수면 2 나눈다. 그 문제도 똑같이 풀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하시고 16번 하기 전에 17번부터 할게. 정리 먼저 해보세요.
자, 보세요. 17번. 그럼 지금 이 규칙도 이거 아니야? 여기 써 있는 숫자가 홀수면 여기다가 1 빼래. 그렇게 1을 빼갖고 다음 항을 얘기하래.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만약에 짝수였으면 나누기 2를 해갖고 다음 항을 얘기하래. 그럼 혹시 저기 써 있는 식을 점화식의 형태로 다음 번째 항을 구할 때 이게 전항이 만약에 홀수면 이렇게 쓴다. 전항이 짝수면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정방향으로 추적하는 게 맞아 아니면 거꾸로 추적하는 게 맞아 이 얘긴데 지금 이 문제는 처음에 숫자가 뭐인진 모르겠으나 이거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더니 최종적으로 1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럼 1을 보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 역방향이지. 그러니까 이 점화식을 뒤집는 거야. 여기에 AN이 써 있고 여기에 AN 더하기 1이 써 있게 쓰는 거라고. 아까 이거랑 같은 논리로. 그렇게 해서 지금 27번을 풀 때 이게 지운다?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왜냐면 이거 또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은 17번에서 자 요식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여기다가 2항 준다고 생각하면은 AN은 다음 번째 항에다가 1 더한 거일 수도 있고 AN은 2 넘긴다고 치면 다음 번째 항에다가 2배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규칙은 언제 성립할 거냐면 그렇게 나온 전항이 홀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온 전항이 짝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당연히 이거는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이 녀석이 짝수라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얘가 홀수여야만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전항이 짝수일 때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몇 번 가가지고 마지막에 1 나왔대. 그지? 그러면 여기 1이 나왔으니까 그 전항을 추적해봐. 됐니? 그러면 지금 다음 항이 1인 거니까 이 다음 항이 1인 거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어차피 여기다가 넣어도 2고 여기다가 넣어도 2인데 사실 여기다가 넣는 건 말이 안 되지. 왜? 1을 여기다가 넣으면 얘가 2인데 그럼 A2가 2인데 그 A2가 2인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2인 거는 무조건 팩트야. 그런데 그 2는 사실 여기서 온 거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됐어? 그래서 아까랑 같이 간다. 여기 써 있는 숫자가 1이었을 때, 맞아요? 1이었을 때, 그러니까 홀수였을 때는 2배 하는 거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써 있는 게 짝수였을 때는 1을 더하는 것도 되고 2배 하는 것도 된다고. 그 명령어를 입력하란 말이야, 너네 한글로. 그러면 홀수니까 2배밖에 안 돼. 짝수니까 1 더해도 되고 2배 해도 돼. 홀수니까 2배밖에 안 돼. 짝수니까 1 더해도 되고 2배 해도 돼.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짝수니까 1 더해도 되고 2배 해도 돼. 홀수니까 2배밖에 안 돼. 짝수니까 1 더해도 되고 2배 해도 돼.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제 이러고 한번 거꾸로 추적해보는 거야? 13이니까 홀수라서 전항이 홀수라서 홀수니까 1 뺐다. 짝수니까 나눴다. 잠깐만 여기 2배인데 왜 6이야? 미안해. 뭔가 이상하다 했어. 2배 한다며 멍청아. 4죠. 그지? 그 다음에 짝수니까 1 더해도 되고 2배 해도 돼. 그 다음에 홀수였으니까 2배 하는 거밖에 안 돼. 짝수였으니까 1 더해도 되고 2배 해도 돼. 하나씩 해보자. 16 짝수니까 나누기 해서 나오죠? 4번. 홀수니까 1 빼고 나누기 하시면 나오죠? 10이니까 짝수. 나누기 한번 때린 다음에 홀수니까 1 빼주고 그 다음 2칸 더 가면 나오죠? 아, 이거는 다 된다 이렇게. 알아들었어?
자, 합니다. 16번. 뒤에 할 거 많아요. 그냥 보세요. 부교재 원본 문제랑 지금 출제 문제가 다른 것은 이 글자가 들어왔어. 부교재 원본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아무튼간 그림을 대강 그려보시면 AC와 AB가 8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한 게 8인 거고 각도 A가 나왔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숫자 두 개를 모르니까 XY라고 잡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X와 Y를 더한 합은 8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길이를 구해서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BC의 전체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2분의 1일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고 자 여기다가 최대한 이식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사용하면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3xy를 빼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x 플러스 y가 8이었으니까 얘가 64에다가 3배 xy를 빼는 거야. 그렇게 나온 게 BC의 제곱인데 그것이 자연수니까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돼야죠. 그러면서 x랑 y도 자연수지. 그러니까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8인 거니까 노가다 띄면은 17, 26, 35, 44 말고 없는데 17이 들어가도 자연수 제곱이 안 나오고 26이 들어가도 제곱이 안 나오고 35가 들어가도 안 나오고 44가 들어가면 64 빼기 48이라서 여기가 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의 제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얘도 4고 얘도 4면서 여기도 4다 해서 얘가 정삼각형이다. 따라서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변 길이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18번 오세요. 18번은 14강의 심화 2번을 변형하신 건데 내가 볼 때 그 시험지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한번 봐봐. 지금 그림이 여기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강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써 있는 각도를 2등분해 가지고 가는 선을 그렸을 때 그게 저 끝까지 만나는 거를 작도를 한 거고 여기가 이렇게 반띵 반띵 써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각도가 30도라는 걸 이미 알려준 거랑 같은 거지. 따라서 여기 있는 이만큼과 여기 있는 이만큼을 더한 합은 150도가 돼야 돼. 자, 그렇게 하고 시작할 건데 지금 일단 여기 각도 똑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를 한번 알파라고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알파죠. 그리고 여기 하나를 베타라고 써볼게.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코사인 값이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알파 2배, 요 2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 합이 150도란 얘기야. 6분의 5파이.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문제가 주온 식이 뭐냐면 요거의 사인 제곱과 요거의 사인 제곱을 더한 게 1이라고 써 있어. 그치? 그래서 사인 2알파라고 하는 이 각도의 사인 제곱과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더한 게 지금 는 1이래. 사실 이런 생각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의 제곱과 뭔가의 제곱을 더해서 1인 거를 생각할 때는 보통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한 합이 1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 생각이 나야 돼. 나야 되는데 됐니? 나야 되는데 봐봐. 아니 여긴 코사인이고 여긴 사인인데 뭘 어떻게 쓰란 얘기야.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게 있죠. 사인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랑 같다. 요거를 만나면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네가 볼 때는 아 존나 억지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너희 기출인데. 그지? 일단은 요거랑 같다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식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사인
제곱의 2알파 더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의 제곱 한 것이 1이다.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사인 모제곱, 그러니까 모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게 1인 거니까 실상 이제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야 되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2알파가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랑 같다고 해봐? 됐어요? 그냥 요거랑 실제로 세타로 똑같은 거라고. 그래 버리면 베타를 옆으로 이항했을 때 2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인데 그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란색의 결론과 안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맞아? 사인의 2알파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랑 같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바꿔 치워가지고 요렇게 써서 왔을 때는 지금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여기를 바꿔서 쓰면서 동시에 여기도 바꿔 쓰란 얘기야. 이해됐어?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 사인의 제곱의 2알파라는 거는 사인 제곱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은 얘로 바꿔. 그러면 사인 제곱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여기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써. 코사인 제곱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는 1이다. 그럼 이제는 한번 이런 얘기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얘랑 얘는 똑같을 수 있는 건가? 됐어요? 한번 해봐요.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라고 해보면 2알파를 넘길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2알파 빼기 베타가 생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넘겨주면은 2분의 파이가 생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할 때는 또 딱히 말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아까 초록색은 완전 이상한 소리인데 주황색이 말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야. 그치? 자, 연립해봐요. 이렇게 할까? 이거 150도지? 너네 도가 편하죠? 150도. 이거 90도. 그럼 두 개 더하면 베타는 뒤질 거고, 그지? 그러면 4알파가 240도 아니야. 그럼 알파가 60도지. 알파가 60이니까 얘가 120도, 그럼 베타가 30도지. 그럼 딱 그림 보니까 어때? 여기 60도, 여기 60도, 이만큼 120도, 이거 30도, 30도. 뭐 그럴 수 있잖아. 이게 정답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각도를 갖다 쓰면 이만큼 토탈 해가지고는 여기가 120도가 될 거고 여기가 30도가 될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럼 결국에 봐라. 30에 30, 120이니까 얘랑 똑같은 이등변이네? 그럼 여기가 2루트 3이라고 문제가 줬으니까 이 새끼도 2루트 3이네? 그럼 2루트 3에 2루트 3인 거고 여기가 지금 120도를 반반 나눈 거니까 60, 60이라서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러면은 2루트 3에다가 30, 60, 90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갖다가 발라 집어넣으면 모든 길이가 다 나오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3, 여기 길이가 2루트 3, 여기 길이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도 3인 거고. 이해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많이 얘기했지. 원에서 원 안에 한 점이 있을 때 이렇게 관통하는 두 선이 있다 그러면 얘네 곱한 거랑 얘네 곱한 거랑 같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은 x 곱하기 루트 3 하시면 x를 구할 수 있어요. 됐는가? 정리하시게. 자, 여기서부터는 다 계산이라서 금방 합니다. 20번. SM은 12, S3M은 252,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야. 맞죠?
자, SM이 10이라는 거를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공B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A, 공B의 m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첫 번째 그 공B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공B의 3m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를 학습할 때는 첫 번째 여기 분자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식을 활용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아래 2m제곱 더하기 아래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이렇게 생각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그지? 맞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줄 수만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의 값이 12인 거고 이 전체의 값이 252인 거니까 실상 얘가 21일 수밖에 없다가 나온다고. 그래서 20번의 식은 아래 2m제곱 더하기 아래 m제곱 더하기 1은 21이다를 첫 식으로 잡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제 21을 여기 넘기면 아래 m제곱의 전체 제곱 아래 m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라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아래 m제곱이 4 아니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아래 m제곱이 4라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 5라는 건지 둘 중에 뭐인지에 따라서 S5m까지의 합이 제일 큰 걸 고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래 m승이 4라면 여기가 10이라고 할 때 됐지? 이거 풀었어? 맞았어? 근데 아마 내가 작년에 애들 풀려보니까 여기까진 다 하거든? 그리고서 요 4를 여기다가 넣어까지 되지. 그리고 이게 안 나와. 그 답을 못 풀어. 근데 지금 여기 생각해봐. 너희가 SM과 S3M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R 빼기 1을 구했어? 안 구했지. 왜냐면 S3M을 구하더라도 요거를 인수분해한 식에 의해서 요만큼이 토탈 10이라는 걸 그냥 써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래 얘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넣겠다. 그러면 뭘 R은 뭐지? 하면서 R을 막 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써온 애들이 많다고. 그렇게 못 푸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아닌 거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요 상태에서 그냥 SOM의 식을 써보세요. 됐죠? SOM의 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5m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공식이 마치 x 세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한 공식을 썼던 거였으니까 얘를 할 때는 x 5제곱 빼기 1을 쓰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조리제법으로 쓰는 거예요. 됐어요? 야, x 5제곱 마이너스 1은 1, 4차, 3차, 2차, 1차 다 없고 상수항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누면 전부 다 1. 그럼 결국에 이 식은 x-1에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값 대신에 아래 m승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r-1에 a 곱하기 r의 m승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치 여기까지가 지금 x 빼기라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 뒤에다가 갖다 곱할 것이 아래 4m승 더하기 아래 3m승 더하기 아래 2m승 더하기 아래 m승 더하기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여기다가 이제 4, 16, 64, 256 넣고 하는 거야. 응? 아 진짜로. 진짜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였으면은 여기야 요만큼은 그냥 12로 고정된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25 마이너스 125 플러스 625 집어넣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가 더 큰지 계산해 보시란 얘기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내가 봤을 때 좀 많이 오버한 감이 있는데 왜냐면 요거를 인수분해한다는 개념이 이상하잖아. 너네 입장에서. 근데 사실 요거랑 요거를 푸는 관점을 왔다 갔다 생각해 보면은 얘를 x 세제곱으로 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였으니까 사실 한번 공부할 때 크게 어렵진 않아. 처음에 만났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치? 알아들었어요? 그 뒤에 계산은 해보세요.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들어갔을 때가 정답이었을 거야.
6250인가 그래? 알겠지? 자, 이거 보세요. 21번. 다 해야지 그래도. 봐. 야, n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그치? 아마 내가 써준 것만 그냥 보면 좀 이해가 힘들 거라서. 여기 보세요. 일단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시작은 n이 5일 때죠. n이 5일 때 집어넣어 보시면 2의 5승은 32, 5의 제곱은 25니까 당연히 성립하실 거고. 그럼 이제 n이 k일 때 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그럼 n이 k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2의 k승이 k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내 멋대로 가정을 깔았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토대로 내가 증명할 사실은 주황색으로 써 있는 건데 2의 k 플러스 1번째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를 증명한다. 맞죠? 맞죠? 이렇게 합시다. 가정을 깐 식을 이제부터 기억이라고 할게. 그러면 기억의 양변에다가 무슨 똑같은 짓거리를 해가지고 주황색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시작은 기억의 양변에 곱하기 2를 해. 그래야 여기에 지수가 한 개 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2의 k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되지? 왜? 이건 이미 맞다고 내가 가정 깐 거니까 이것도 맞다고 가정 깐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맞다가 된다 라면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예를 들어 내 수학 점수야. 내 점수가 90보다 높다가 참이 돼야 돼. 됐어? 근데 해보니까 내 점수가 95점 이상이었던 거야. 그럼 이미 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거는 이 숫자와 이 숫자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따진다. 됐니? 자, 그래가지고 2의 k제곱과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의 대소를 따질 때 하는 것은 두 개를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뺀 식을 계산해 보시면 k제곱이랑 2k제곱이랑 뺄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랑 빼기니까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근데 요 식은 애초에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의 현재 대칭축이 k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n값이 5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n값이 k면 요 k도 5 이상인 거야. 그럼 여기다가 5부터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리 작아도. 그럼 여기다가 5를 때려보시면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니까 5를 넣더라도 이미 양수인 게 자명한 거야. 그럼 6을 넣어도 양수고 7 넣어도 양수고 다 얘명 다 양수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하고 얘 중에 이미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예를 들어 얘가 내 수학 점수 이게 95점. x가 95보다 크다를 참이라고 이미 가정을 깔고 왔어. 근데 그러면 x가 9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미 당연히 증명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답지에 쓸 때는 이 초록색 식에 의해서 이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게 참이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의해서 자 이거 참이죠. 가정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얘보다 크죠. 증명했잖아요. 요렇게는 방금 증명한 거고 요렇게는 아까 가정한 거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증명한 거야. 그래서 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아들었어?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등식으로 여기가 는이었으면 막 양변 이항하고 풀 수 있는데 부등식일 때는 무조건 여기 써있는 두 식을 갖다가 빼가지고 대소 비교가 들어간다. 알겠지?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자. 내가 사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요럴까봐 내가 아까 8번, 9번 이런 거 안 하려고 한 건데
자, 22번. 일부러 여기 써 있는 해설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써드린 거고 너네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bn의 일반항은 an에다가 n 더하기 1번째 항을 더하래. 이렇게 합시다. an의 공차를 d라고 잡으면 요 놈의 공차도 d고 요 놈의 공차도 d야. 그치? 그러면 얘 공차는 2d다. 맞죠? 그런데 지금 거기 문제에서 A 집합에 A 1, 2, 3, 4 해가지고 5개가 있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B 집합에도 지금 현재 5개가 써 있어야 돼. 근데 부교재 원본에서는 교집합이 3개였죠? 지금은 2개예요. 맞나? 그러면 A 집합에 있는 친구들은 공차가 D니까 한 칸씩 갈 때마다 D다라고 하시면 B에는 공차가 1이니까 얘는 2칸씩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서. 됐지? 근데 교집합이 2개라며. 그러면은 교집합이 A1, 2가 될 수는 없지. 왜? 얘는 공차가 D인데 여긴 공차가 D가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 2칸 차이 나는 숫자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씩 해봐.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가 A 1번, 3번일 수 있을까? 부터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차가 2칸이잖아요, 이게. 그럼 얘네가 공차가 2칸이니까 이 두 숫자가 여기 들어있을 수 있지, 일단은. 생각해보면. 그지? 근데 생각해봐. A 1번과 3번이 교집합이라는 거는 얘네가 간격이 2D라는 건데 그럼 얘도 간격이 2D잖아. 근데 얘는 왜 없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가. 됐어? 얘네들은 들어있는데 얘가 왜 없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 두 숫자가 만약에 B1, B2랑 같다고 해봐요.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숫자가 얘랑 같으면 얘가 B1이고 얘가 B2면은 얘가 B3지. 근데 B3가 들어있잖아. 그럼 교집합이 3개인 거잖아. 그럼 아닌 거잖아, 지금. 교집합이 2개라 그랬으니까. 지연아, 잠깐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숫자 2개가 얘네 2개가 요렇게 2개라고 하면은 B3가 A5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순이고 만약에 이렇게 잡은 두 숫자가 얘네라고 치면은 얘가 B4니까 틀린 거고 이 두 숫자가 B3, B4면은 얘가 B5니까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은 두 숫자가 이거면 얘가 될 게 여기 없잖아.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부터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가 A1, A3면 그거는 B에서는 B4번과 B5번이 돼야 돼.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근데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가 2칸이라서 A2번과 A4번일 거면은 이때는 여기를 아무리 개판으로 잡아도 어차피 A6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요렇게 2칸을 잡은 게 이래도 되는 거고 이래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B1, B2랑 같다부터 시작해서 B4, B5랑 같다까지 총 경우의 수가 4줄이 생긴다. 그러다 마지막에 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를 요렇게 2개인 것도 해봤고 요렇게 2개인 것도 해봤어.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요렇게 2개인 거잖아.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3번과 5번일 거면 이제는 반대로 이게 교집합의 원소니까 얘네가 여기 있으면 얘가 A1이지. 그러니까 얘네 2개가 일로 가야지 여기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 이 이상 더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공부한 친구만 열심히 알아듣고 아직 거기까지 못 알아듣겠으면 기본 문제부터 푸세요. 그래서 이건 경우의 수가 6개입니다. 따라서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B2랑 같다, 얘랑 B3 같다, 얘랑 B4 같다, 얘랑 얘랑 같다 6개를 푼 게 거기에 설지야. 알겠지?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의 풀이를 다 숙지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면 너네 시험지만큼 부교재가 착실하게 반영된 시험지가 없어, 전국에. 알겠지?